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유명한 사람보다 오히려 유명한 사람들의 역사를 더 잘 설명해주는 이름입니다. 비비킹의 첫 전성기 뒤에도 웨스트 코스트 블루스의 세련된 얼굴 뒤에도 바로 이 남자 로엘 풀슨이 서 있었습니다. 로엘 풀슨은 1921년 오클라호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출발은 처음부터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큰 무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스포트라이트가 비춘 것도 아니었죠. 먼저 있었던 건 교회였고 피크닉이었고 가족과 이웃이 뒤섞인 지역의 작은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로엘 풀슨은 누가 봐도 훗날 도시형 블루스를 세련되게 바꿔놓을 인물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흙냄새가 먼저였고 생활의 리듬이 먼저였고 음악은 그 안에서 아주 천천히 몸에 배어들었죠.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로엘 풀슨은 처음부터 번쩍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가장 세련된 소리를 만들 사람이 처음에는 가장 거칠고 가장 생활에 가까운 자리에서 감각을 익혔다는 것. 그게 그의 시작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좋은 음악은 처음부터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오고 한참 뒤에야 빛을 냅니다. 로엘 풀슨이 바로 그런 경우였죠. 그는 10대 후반 오클라호마의 에이다로 옮기며 본격적으로 직업 음악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부터 음악은 단순한 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그의 미래가 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군복무를 거친 뒤 그는 캘리포니아로 향합니다. 이 이동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많은 블루스맨이 고향의 소리를 들고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로엘 풀슨은 거기서 단순히 적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 뿌리를 버리지 않은 채 그 소리를 도시의 몸 안에 다시 설계해 넣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는 시골의 소리를 도시에서 부끄러워하고 또 누군가는 도시로 가며 뿌리를 잃어버리죠. 그런데 로엘 풀슨은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의 먼지를 털어내지 않은 채 도시의 밤 공기에 어울리는 소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1946년 군복무를 마친 뒤 남긴 첫 녹음들은 로엘 풀슨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컨트리 블루스의 감정은 분명 남아있는데 소리는 이미 더 정리되고 더 도시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1948년 세상에 나온 곡이 바로 3 O'Clock Blues입니다. I heard it's 3 o'clock in the morning. I can't even close my eyes. I heard it's 3 o'clock in the morning. 이 곡을 들으면 옛날 블루스니까 거칠고 투박하겠지 하는 예상이 먼저 깨집니다. 곡은 느리고 비어있고 괜히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묘하죠. 마치 새벽 3시 누구에게도 제대로 기대지 못한 채 혼자 작은 목소리로 무너지는 사람 같습니다. 로엘 풀슨은 여기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블루스는 세게 밀어붙인다고 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덜 말할 때 더 오래 남는 법이 있습니다. 훗날 비비킹이 이 곡을 다시 부르게 되고 그 버전은 1952년 빌보드 R&B 차트 1위에 오르며 비비킹의 첫 번째 결정적 히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로엘 풀슨은 그저 자기 히트곡 하나를 남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전설이 시작될 발판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죠. 이건 꽤 묘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박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박수를 받을 사람의 자리를 먼저 깝니다. 그리고 가끔은 뒤에서 무대를 짠 사람이 더 큰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로엘 풀슨이 바로 그런 이름입니다. (1949년) 로스앤젤레스로 근거지를 옮긴 뒤 로엘 풀슨은 한 단계 더 앞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나온 결정적인 곡이 Every Day I Have the Blues였죠. 이 곡은 1950년 빌보드 R&B 차트 3위까지 오릅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진짜 의미는 차트 숫자보다 소리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로엘 풀슨은 이 시기에 기본적인 전기 블루스 콤보에 혼 섹션을 더하며 웨스트 코스트 업타운 블루스의 감각을 또렷하게 만들어 갑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블루스의 넥타이를 메어준 사람이었죠. Every day. Every day I had a blues.
이 곡을 들으면 시골 장터의 흙바람보다 도시의 밤 공기와 네온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재즈가 된 것도 아니었죠. 뼈대는 분명 블루스입니다. 다만 훨씬 더 잘 차려입었을 뿐입니다. 로엘 풀스는 블루스를 배신한 게 아닙니다. 블루스가 입을 수 있는 옷의 종류를 늘려준 사람입니다. 이건 작은 차이가 아니죠. 누군가는 전통을 지킨답시고 음악을 굳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현대적으로 만든답시고 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로엘 풀스는 그 둘 사이를 아주 자연스럽게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촌스럽지 않으면서도 비어있지 않고 세련됐지만 차갑지 않습니다. 그는 블루스가 어떻게 들려야 멋있는지를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로엘 풀슨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건 그의 이름이 늘 다음 시대를 바꾼 사람들 옆에서 튀어나온다는 점입니다. 1950년 전후 아직 자기 색을 완전히 세우기 전이던 젊은 레이 찰스가 로엘 풀슨의 투어 밴드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또 훗날 거장이 되는 스탠리 투렌틴 역시 이 흐름과 맞닿아 있었죠. 이걸 과장해서 로엘 풀슨이 모두를 키웠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보다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사람들 곁에는 이미 로엘 풀슨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대 중앙에 서고 어떤 사람은 무대의 구조를 만듭니다. 풀슨은 후자에 가까웠죠. 그런데 가끔은 그런 사람이 더 무섭습니다. 눈에 보이는 얼굴보다 보이지 않는 구조가 훨씬 오래 남으니까요. 그를 단순히 블루스 가수 한 명으로 부르면 너무 많은 게 빠져나갑니다. 그는 소리를 만든 사람이고 형식을 넓힌 사람이고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걸어갈 길을 먼저 닦아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로엘 풀슨의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블루스를 더 세련되게, 더 넓게, 더 오래가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가 어떻게 리컨시더 베이비와 트램프로 시대를 다시 흔들었는지 보겠습니다.